아십니까?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검사 대상자가 부산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까지가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부산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4명입니다. 클럽을 다녀온 환자가 2명. 이 중 부산 139번 확진 환자의 경우 아버지와 1살 조카로 전파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연관 접촉자가 부산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103명에서 이틀 새 337명으로 3배 이상 는 겁니다. 이동통신 3사 기지국 조사로 파악된 이태원 클럽 일대 방문자가 10,000명 가까이 되는 걸 고려하면 부산도 대상자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현재 용인시 66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18명을 자가격리 조처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280명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첫 감염 확인 뒤 5일에서 7일 사이 2차 전파 우려가 정점인 걸 고려하면 이번 주말까지가 고비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과 9일 부산을 찾은 인천 확진 환자들의 부산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 파악이 안 되는 수영구 음식점 2곳을 공개하고 해당 시간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한밤중 해안도로를 따라 수십 킬로미터를 질주했습니다. 뒤쫓아오는 경찰을 피해서 10여 분간 숨막히는 추격전도 벌어졌는데요. 이 아찔한 질주를 막은 건 한 용감한 시민의 기지였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자정을 간 넘긴 새벽, 부산 남항대교 위. 흰 SUV 차량이 차선을 바꿔 쏜살같이 달리더니 다시 차선을 옮겨 앞서던 차량을 막아섭니다. 그 뒤를 바짝 따라붙는 순찰차. 곧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가 주변 차량들에 완전히 포위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끝내 붙잡힌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이곳까지 20km가량 달아난 뒤에야 결국 멈췄습니다. 앞서 광안대교 위에서 차가 지그재그로 달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아찔한 추격전은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을 멈춘 건 한 시민의 재빠른 기지. 순찰차가 경고등을 켠 채 다급히 달리는 모습에서 음주운전 추격 중임을 직감했던 겁니다. 요금을 내고 나서 경찰차가 급하게 이제 추격하는 거 보고 이제 무슨 일 났다 한 대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가서 조금 도움을 드렸습니다. 추격 끝에 붙잡힌 40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에 나섰던 경찰관은 당시 상황을 아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차선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을 한번 받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조금.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 공항 안정성 검증 과정에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된 심각한 결함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해서 다시 이륙하는 복행 운항을 해야 할 경우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가 강풍 속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결국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합니다. 착륙 실패, 이른바 고어라운드는 김해공항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김해국제공항의 급격한 기상 악화로 착륙 도중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약 10분 후에 다시 한번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김해 신공항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해 신공항은 지금의 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착륙에 실패해서 다시 이륙할 경우 지금처럼 좌선회가 아닌 우선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왼쪽보다 훨씬 많은 장애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울경 검증단 역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4개 장애물과 충돌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8년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선회 고도와 상승률을 수정한 새 비행 절차를 수립했지만 장애물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쳤는데 기상 악화 혹은 기체 결함 등 비상 상황에서 착륙 실패 뒤 이륙할 경우 장애물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엔진 같은 게 고장나면 일단 비행기가 잘 못 올라가거든요. 항상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 장애물 회피해가지고 나가는 게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되게 복잡해져요. 장애물이 없는 쪽은 그나마 왼쪽이고 오른쪽에 또 큰 산이 하나 있고 장애물이 있고 정면에도 큰 거 있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뭐 고장났을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비행 절차 수립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새 활주로와의 연결 유도로 건설로 구 활주로 길이가 200m 짧아지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의 산악지형과 200m 가까워지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 검증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최근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을 직접 방문해 이런 안전과 소음 문제 등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이틀 전 민주당 당선자들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상위 회장단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찾았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 관련 총리실 검증 결과가 다음 달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재계 모두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인데요. 정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 또 부산 민심을 검증위에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6명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세균 총리와 만났습니다. 예정된 시간인 30분을 훌쩍 넘겨 50여 분 동안 진행된 면담 내용의 대부분은 신공항. 회장단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성, 경제성, 확장 가능성 모두 불합격이라며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정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물류 관계도 우리 신공항과 연계되어야 된다고. 이제 부산이 제2도시가 아니고 세계적인 이 도시 공물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상인은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 민심이 정확하게 전달됐을 거라며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정 총리에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검증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부산의 민심은 검증위에 잘 전달하겠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산 상인은 전했습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 상공인들이 총리와 만난 건 지난해 11월 당시 이낙연 총리와의 만남 이후 6개월 만으로 다음 달로 알려진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 객실이 혼잡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에 협조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과 대구처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아니어서 강제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 같은 준수사항이 담긴 도시철도 이용 지침 포스터를 역사와 전동차에 부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양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 중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버스 내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와 함께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차량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새벽 시간 시신 안치실에서 미리 준비한 공구로 금리를 탈취하려 한 혐의로 30대 장례지도사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사상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 침입해 시신 보관 냉장고를 열고 3구의 시신에서 금리 10개를 뽑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프리랜서 장례 지도사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리를 팔아 돈을 벌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공터에서 플라스틱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번지면서 소방당국에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담뱃불로 인해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레미콘 운송 노동자 1,500여 명이 오늘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 지부는 지난 3월부터 사측 교섭 대표단과 임금단체 협상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과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 레미콘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부산에서 사립고교 행정직원이 공금 5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3월 사립 A고등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직원 48살 B씨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59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5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